네, 그러면 아까 말씀 나온 김에 그 상가 분양 예. 같은 거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네. 지금 부동산 중개업 이외에 그 네. 분양 대행사를 또 운영하고 계시다고 예.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이게 중개사들의 그 영역 다양화가 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분양 대행사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이제 상업용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상업용지를 매입하시는 분이 네. 시행사잖아요. 네. 상가를 지어서 파시는 시행사에서 매입하시는데 이제 저는 중개업소로 참여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분양 대행에 또 대대행의 개념으로 네.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2020년도에 작년에 이제 용인에서 미분양 현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네. 대행사가 분양을 하다가 이제 기존의 대행사가 분양을 하다가 네. 그만두고 나가는 현장이 생겼어요. 오피스텔인가요? 네. 상가인가요? 도시 그 주상복합인데 네. 상가 부분만 따로 맡아서 하시다가 네. 이제 계약 진행률이 낮고 이렇다 보니까 두고 나가시는 현장이 생겨가지고 이제 직접 분양 대행을 맡아서. 예, 그래서 그 시행사 대표님께서 네가 해볼래? 네. 라고 말씀하시길래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믿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맡았고 4월에 투입이 돼가지고 한 12월 정도에는 네. 예, 완판을 하고 네. 예, 뭐 오래 걸렸죠. 네. 오래 걸리는데 상가 분양이라는 게 규모가 크다면 막 네. 굉장히 광고와 이렇게 해가지고 단시간에 능력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지역에서 이 상가의 가치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꾸준히 했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다행히 네. 예, 잘 마무리할 수 좋은 있었습니다. 결과가 있었다. 네. 그 부동산 중개업이랑 그러니까 분양 대행업이랑 네.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시너지가 있을까요? 그게 아마 이런 케이스로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간혹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분양 대행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과 분양 대행업의 차이가 아니고 네. 일단 조금 나누면 네. 중개업 쪽에서 나누면 이제 아파트 원투룸 상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토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사업용 토지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시장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분양하고도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상업용 토지를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제가 취급하는 품목이 상업용 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하고 닿아서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금 또 8년차 공인중개사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상위 소수의 중개사들이 네. 돈을 많이 벌고 네. 그 이외에 네. 다수의 중개사들은 그냥 네. 일반적인 수준의 그 돈을 벌어가거나 아니면 네. 평균 이하로 좀 어려움을 겪는다. 네. 근데 그런 그 상위 소수에 있는 중개사들의 뭐 차이점이랄까 뭐 특징 같은 거를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봤을 때 예. 어떤 것들이 좀 다를까요? 딱 차이는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요? 예,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네. 너무 쉽게 설명을 드렸나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한다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새로운 거에 도전도 그렇고 고객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네. 중개사가 망설임 너무 이렇게 어쨌든 중개사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가운데 있으면서 일을 망설이거나 뭐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망설임이 많다는 거는 네. 자기가 중개하려는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망설임 없이 해야지 네. 중개사가 망설임 없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지 중개 활동도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되는 거고 네. 예, 그 이외의 사업 면에 있어서도 좀 망설임 없이 좀 빠르게 해야지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그 방구대장 TV 정광주 대표님이 네. 그러니까 이색 경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구독자여서 네. 좀 내용을 많이 알다 보니까 네. 여쭤보자면 그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졸업하신 네, 맞습니다. 졸업생이신데 네. 사실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이 중개사 분들 중에도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고 네. 입학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졸업까지 마치시게 예, 되는데 마쳤습니다. 네. 입학이 많이 어려울까요? 어떤 입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다면 네. 그 중에 이제 뭐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전문직이 몇 명, 네.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뭐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뭐 시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뽑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개사는 보통 뭐 100명을 선발하면 한 5명 내외 정도 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예, 그 문턱이 좀 높은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 두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재수했어요. 네, 저는 재수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난데 네,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합격 그리고 또 면접도 굉장히 좀 잘 봤다라고 자신을 했어요. 네. 그런데 딱 떨어졌고 예, 두 번째에 붙었습니다. 운 좋게. 네. 다행히 교수님께서 또 왔네라고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조금 인상 깊었나봐요. 네. 네. 근데 혹시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이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 대학원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입학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입학을 하게 되는 형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대학교처럼 수능 봐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제 그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하고 특수 대학원이 있는데 이제 일반 대학원은 학부 졸업하고 가는 그냥 일반적인 석사 과정이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특수 대학원으로 오시죠. 특수 대학원은 이제 원서 접수하시고 그러면 서류 전형이에요. 서류 전형에서 5배수 정도 선발해가지고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합격하면 이제 입학하시는 거고 그리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또 다음에 또 지원해서 입학하시는 거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내용은 뭐 지원 동기, 현재 하고 있는 일, 뭐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 어떤 쪽으로 연구하고 어떤 쪽으로 활동할 것인가, 그리고 뭐 간단한 영어 테스트. 영어 테스트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부동산 원서에 나오는 한 문단 정도의 그런 4-5문장을 주세요 미리. 그럼 그 한 뭐 1분 정도 살짝 읽어봤다가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하는 그 정도 수준의 영어 독해력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흔히 뭐 가족 간에 같이 부동산 중개업하거나, 뭐 부부 간에 하거나, 뭐 그 자식 부모 사이에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하고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반대한다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뭐 아버지, 어머니, 동생 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다 따로 하시고요. 그래도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한 뭐 10년 정도 경험이 있으시다 라고 하시면 그 밑에서 일단 시작을 하시고 안 맞으시면 빨리 나오셔라. 따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도시락 사업을 했었어요. 이거 뭐 조금 다른 업이지만 저는 어머니께 짐을 드리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사업체에 인력이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비용 지출이 너무 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애기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애기도 좀 봐주신다 그러시고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일을 도와주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엄마한테 짜증만 좀 내고 예, 그런 일들이 생기고 예,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난데 예, 각자 하던 일이 그런 거라면 뭐 같이 하면 좋겠지만 예, 굳이 같이 안 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하게 내 갈 길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그러니까 시너지가 안 난다기보다 그래도 안 낼 짜증도 내게 되고 그 안 해도 될 서운함을 또 느끼게 하고 이러다. 그리고 시너지 날 게 없어요. 그런가요? 시너지 날 게 없어요. 부동산 중개업 자체가 가족 간의 힘을 합치고 이제 한 사람은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한 사람은 열심히 서빙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그 매장 정리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고 내 단독으로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같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하려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그 기존 중개사분들한테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